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님이신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대가로 엄청 유명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워런 존 버핏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나 버티는 자가 존나 벌 수 있다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의 귀에만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의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들고 가면 결국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투자하면서 돈을 꾸준히 벌고 있죠. 이 와중에 며칠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실적 발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버크셔의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공개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세세히 공개가 됩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요. 이때 공개된 것에 따르면 버크셔의 현금 보유 비중이 1,572억 달러, 한국 돈으로 20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버크셔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206조 원 정도 현금을 보유할 만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라고 해요. 그리고 버크셔는 3분기 동안 주식을 매각해서 53억 달러의 현금을 장착했고 금리 인상 효과로 인해 보험 사업의 이익도 늘어나면서 현금 보유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버핏은 늘어난 현금을 재투자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버크셔의 시간에 따른 현금 보유액 비중을 보면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기 이전에도 현금 보유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직전에 버크셔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러한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2019년 8월달 기사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6개월 전 상황이죠. 당시 버크셔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1220억 달러, 146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무언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워런 버핏이 투자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현금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기 6개월 전에도 버핏이 이상함을 감지하면서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무언가 애매하니까 워런 버핏이 현금 비중을 사상 최대로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의 포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에 따르면 믿을 건 국채뿐이라면서 워런 버핏이 안전자산인 국채에 큰 비중으로 투자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항상 여러 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워런 버핏은 여전히 채권이 아니라 주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1,570억 달러의 현금은 대부분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국채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국채는 거의 현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국채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것은 약간 이상하다고 보고요. 그냥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버핏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에는 거의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전체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1%만이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권에 투자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액은 올해 초 이후 30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버핏은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였고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경제 위기를 인식했다면 채권에 투자하면서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워런 버핏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원래 채권보다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을 보면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현금을 불태우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버크셔는 현금을 이런 식으로 줄였고요. 코로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에도 위기가 진정되자 현금 비중을 확 줄이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버핏은 지금은 공격적 투자의 시기보다는 현금을 일정 부분 들고 가면서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우리에게 현금을 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도 자산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죠.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100%를 모두 투자하지 말고 포트의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제가 볼 때 버핏은 큰 경기 침체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랬었다면 이 현금을 만기가 긴 채권에 모조리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버핏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 보여요. 이것은 2주 전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2024년 증시 전망 보고서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당장 한 달 후도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증권에서 전망하기로 2023년 11월 달에 S&P 500 지수가 4,30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의 4,400까지 올라갔죠? 생각보다 증시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파월의 금리 인상 중단, 금리 동결 이러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반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오른쪽 표에 내년에 나올 주요 이슈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를 올려버릴지 내려버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태로 위아래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상황 자체가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의 주장이기라기보다는 워런 버핏을 비롯한 여러 투자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실제로 다른 전문가인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님이신 하워드 막스의 최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분은 최근에 투자자의 메모에서 그동안 채권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논리에 중대한 허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채권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과거처럼 자산 소유가 높은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형주,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이것들을 모두 매각하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사모펀드, 상장주, 부동산, 헤지펀드, 벤처 투자금 이것들도 모두 처분하고 국채를 비롯한 하이힐드 회사채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이힐드 회사채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 약한 경기 침체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오면 매우 위험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나거든요. 그의 말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에서 2021년에 기간을 형성했던 긍정적인 요인들은 약 1년 반 전부터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네요. 뒷부분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낙관론이 긍정적인 사이클을 부추겼던 것과 똑같이 앞으로 낙관론이 후퇴된다면 다양한 형태로 금융 시스템에 재를 뿌린다는 말을 했네요. 그만큼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채권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거나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산 소유와 레버리지를 줄이고 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본을 재분배하라는 일반적인 권고일 뿐이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하워드 막스든 워런 버핏이든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으니 너무 무리해서 투자는 하지 말라.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워드 막스의 투자 메모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합니다. 최근에 투자 메모가 번역되어 있는 기사를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